I love you, I need you.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 여기다가 그 칠판에다가 이제 수학 원 부분의 끝부분이라 그랬죠. 지금은 수학 원 부분의 끝부분과 이제 다음 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연결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쭉 이게 적어줬는데 보니까 그게 좀 잘 도식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그걸 한 번 더 도식화를 시켜드리고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도 배우지만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큰 두 과목이 바로 이거죠. 수학 원이라는 과목과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번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다음 2학기 때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하는 요 두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1학기 때 수학원을 배우게 되고 2학기 때 이 과목을 배우게 돼서 이제 고3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학원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처음에 뭘 배웠어요? 처음에 뭘 배웠어? 그렇죠? 행렬을 배웠었죠. 행렬 대답해야 돼요. 자, 행렬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어요? 그렇죠. 지수 로그에 대한 걸 배웠어요. 맞죠? 큰 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단원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기말고사 범위였던 이제 수열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수열의 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맞죠? 요게 이제 뭐냐면 총 이제 수학 원을 이루는 총 큰 네 단원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년이래. 다음 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요 앞부분이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요 부분이 바로 함수의 그렇죠. 극한이라는 걸 배운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저번 강의에서. 그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당연히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니까 뭘 배우냐면 미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통계 기본이니까 통계하기 전에 뭘 배우냐면 확률을 배우고 맨 마지막에 이제 통계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나요? 카메라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총 5단원, 큰 단원으로 묶으면 요게 뭐냐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행렬, 지수로그, 수열까지 여러분들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수열 끝부분에 개차 수열까지 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수학적 귀납법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음번에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미분 앞에 함수의 극한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이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뭘 배운다 그러냐면은 일단은 무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 급수 이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했었죠. 자,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더라? 그죠? 무한수열의 극한인데 바로 이 무한수열에 있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맞죠? 그 무한수열이 발산한다. 무한수열이라는 거는 뭔지 기억나죠? 그죠? A1, A2, A3, A4 이렇게 쭉 가는 무한히 가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 한다 그랬고 요놈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리미트라는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이제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1, A2, A3, A4 했을 때 요게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향하겠냐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걸 뭐라 그런다?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고 뭐 다른 뭐 엄청나게 커진다거나 엄청나게 작아진다거나 왔다 갔다 막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게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렴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발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어떻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 또 하나는 진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덥습니다. 그래서 좀 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이라는 표현을 적을 때 어떻게 표현을 적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적으면 바로 리미트,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면 이 값이 뭐? 알파 이렇게 적었다, 그지?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적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 이거는 뭐 무한대라고 적지만 얘는 무한대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발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동은 뭐 따로 표시하는 게 없다 그랬죠, 그죠? 진동, 얘는 따로 표시하는 건 없고요. 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자, 이 내용을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 그랬죠. 이 극한 값을 본격적으로 구하는 것을 오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오늘 한번 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자,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는. 뭐,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물로 보셔도 되고요. 교과서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교과서 158페이지고요. 자,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159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네모 박스 쳐주시고 별표를 쳐두세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이 각각 알파와 베타일 때, 즉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이때에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고 그러면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an의 무한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베타는 어떤 수예요, 그냥. 어떤 수에 만약에 수렴한다 치면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보세요. 거기 있는 이제 쭉 몇 개의 식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식이 있는데 결국 이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an과 bn이, 자, 보세요. an과 bn이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bn으로 나눴을 때에 이 값이 뭘로 바뀌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이 두 개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 요 전체의 리미트였는데 요게 각각의 리미트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이게 어떻게 써줄 수 있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그리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더하기면 더하기로 써줄 수 있고요. 빼기면 빼기로 써줄 수 있고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물론 나누는 건 요놈이 또 제로가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것도 나누기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1번, 2번, 4번, 5번이 그 내용인 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얘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의 an, 무슨 말이야? an 수열의 실수배 k를 한 거죠. 그럼 이 k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앞으로 톡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은 뭐가 돼요? 그냥 k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성질이랑 비슷해요? 예전에 시그마의 성질을 할 때에 이 k 실수배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K라는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뿐만 아니라 시그마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인테그랄 뭐 이런 식에서도 K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거기는 5가지로 나오지만 크게 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것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한번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2 플러스 n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n분의 3이라고. 그럼 얘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은 159페이지 네모박스 치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 줄 하나만 끊으세요. 거기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수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분리될 수 있는 거는 어느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가능해요. 수렴할 때만 이게 나눠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에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가 분리가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자 일단 요걸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3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려면 왜 어떻게 가능해야 돼? 요 놈도 수렴하고 요 놈도 수렴할 때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수렴합니까? 뭘로 수렴해요? 2라는 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가는 거야? 2 이렇게 가죠. 그럼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 2라는 수에 가까워지는 거죠. 요 놈의 수렴 값은 뭐예요? 극한값은 2고 요 놈의 극한값은 얼마일까? n이 무한대로 가봐요. 1분의 3, 2분의 3, 3분의 3, 4분의 3, 5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3, 만분의 3, 10만분의 3, 억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져?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나요? 자 여기서 자 일단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n이 1로 갈 때 n분의 1 이거는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일단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n분의 c꼴 c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수를 얘기하는 숫자. 그래서 n분의 c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커져, 밑 분모가 무한대로 커져버린데 분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1 혹은 2. 이게 아무리 큰 수여도 상관없어요. 뭐 100이라도 뭐야.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되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하게 돼요?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수렴하네요. 맞죠? 그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디에 수렴해? 2. 얘는 어디에 수렴해? 0. 결국 얼마야? 답은 2가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n분의 3. 아까 리미트 n분의 3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분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에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3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2 빼기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결국 뭐야? 똑같은 2라는 값을 가지겠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자, 물론 얘는 바로 적어줄 수도 있어요.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봐요. n이 무한대로 가봐. 그럼 n제곱은 어디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죠? 맞죠? 얘도 무한대로 가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아마 이걸 설명하려고 이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분의 1 어디로 수렴해요? 아까 적었듯이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하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 곱하기 여기 곱하기다, 그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 요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곱하기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요놈이 각각 수렴할 때. 알겠죠? 대답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도 대답하셔도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얘가 얼마야? 0? 그죠? 얘는 어디로 가? 0. 0 곱하기 0은 뭐?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자, 카메라 감독님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대답해라니까. 자, 누군지 모르겠죠? 자, 안 가르쳐 줍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요것도 볼게요. 요거 뭐야? 나누기로 돼 있죠? 얘 당연히 뭐겠어? 1번은 더하기, 2번 빼기, 3번 곱하기, 4번 나누기겠죠. 뭐, 요 놈과 요 놈, 그죠? 맞죠? 요 놈을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이게
리미트 3-n분의 2로 하게 되면은 요 놈은 0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요건 3으로 수렴하죠. 요것도 요 놈 0으로 가면 요 놈 -5로 수렴하죠. 각각 수렴하죠.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분의 2가 될 거고요. 일단 그죠? 그다음에 여기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 -5 요게 가능하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똑같이 해주게 되면 요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로 분리가 가능하고 밑에 것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 마이너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5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아우 막 리미트 계속 쓰니까 되게 귀찮죠, 그죠? 그래도 계속 써야 됩니다. 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손에 익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봅시다.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은 뭐야? 3, 3, 3, 3 가는 거니까 얘는 3에 수렴하는 거죠. 얘는 어디 수렴해? n분의 2야. 무한대분의 2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해? 얘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빼기 얘는 어디로 수렴해? 5로 수렴하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됐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기를 풀어봤고 밑에 있는 스스로하기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하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뭐 너무 이제 너무 가소로워서 이제 막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넘기지 말고 꼭 처음이니까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1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 그지?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니까 요것도 0으로 가서 결국 뭐야? 0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가능하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3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4 요렇게 분리되는 거 되나요?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어디로 가요? 0 요것도 무한대분의 4니까 뭐야? 0 뭐야? 0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3 플러스 n분의 4 곱하기 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 마이너스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놈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n이 무한대로는 어차피 요거는 3으로 수렴하고 요것도 이 n분의 2는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자, 바로 풀어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여기 그 기본적인 풀이에 입각해서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에다 적을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요게 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4 그죠? 요거 곱하기 맞죠? 여기는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 빼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해? 3 자, 여기는 어디로 수렴해요? 0 그죠? 요거 곱하기 자, 요거 어디로 수렴해? 0 m 무한대분의 2니까 빼기 얘는 어디로 수렴해? 3 그럼 뭐야?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요게 the answer가 되겠네. 됐나요? 할 수 있겠나? 자, 뭐 지금 막, 그죠? 이거 막 일일이 다 쓰려니까 이제 막 좀 감이 오는 애들 있겠죠? 그냥 막 계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풀이로 다 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푸세요. 나중에는 그냥 푸시더라도. 자, 맨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보니까, 요거 나누기로 돼 있다, 그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고요. 맞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는 각각 분리해도 되겠나? 각각 분리하고 나서 이것도 각각 분리해도 여러분들 바로 알아볼 수 있겠나? 이렇게 n분의 1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 분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나요 이제? 됐나?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맞죠? 더하기 리미트 1은 얼마야? 1 자 리미트 2는 2 빼기 0 됐죠? 따라서 얘는 얼마?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됐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본격적인 수열의 극한 문제를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이쪽으로 잠깐 와볼래요? 이쪽으로 해서 개념을 잠깐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일단 문제를 잠깐 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일단은 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 분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누기로 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 플러스 1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제곱 플러스 n으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 뭐예요? 카메라 감독님 뭐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언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 각각 수렴할 때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얘는 수렴해요. n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 플러스 1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날아가지. 맞죠? 밑에 있는 것도 보세요. n제곱 플러스 n이래요. n이 무한대가 무한대 제곱 플러스 무한대야. 점점 커지는 거 제곱해서 점점 커지는 걸 더해. 뭐야? 점점 커지는 거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수렴하지 않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풀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저기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찬가지냐면 뭐야? n제곱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게 또 무한대로 가버려요. 얘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각각 분리를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잘 보니까 이제 다 뭐냐면 얘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얘도 보니까 무한대로 가고 일단 여러분들 이게 무한대로 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가지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돼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지. 맞죠? 대칭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1이다 그지? 그리고 여기 뭐야?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걸 지나니까 요게 대칭축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되든 여기 되든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갈 거란 말인 거죠. 그럼 x가 무한대로 여기는 n을 x로만 바꿨죠? 맞죠?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무한대로 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한대를 제곱한 거하고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지?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무한대 제곱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사실 무한대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은 있으나 없으나요 사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커지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아까 그래프로 보여줬으니까 무한대로 간다 그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는 건데 이 두 형태의 그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니까 어떤 형태가 생겨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꼴이 생겨버린다 그지? 맞죠? 그래서 이 꼴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꼴을. 자 그래서 이 꼴을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런 논리로 풉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는 다 해결할 겁니다. 뒤에 보면 이 아이디어로 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아직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한번. 알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볼게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분모의 어느 게 분모예요? 밑에 있는 게 분모죠. 분모의 최고차항. 자, 분모 n에 대한 최고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에 대한 최고차항은 몇 차예요? 요거 몇 차? 2차. 몇 차? 1차. 그럼 최고차항은 뭐야? 이게 최고차항이죠. 2차가 최고차지, 그지? 그래서 이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n의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n을 뭘로 나눌 거냐면 n제곱으로 나눌 거라는 거죠. n제곱. 분모의 최고차항은 2차다, 그지? 그래서 2차인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눌 거예요. 분수로 되어져 있을 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누어도 혹은 곱해도 그 분모는 그대로 그 값을 유지하는 거 알고 있죠? 자, 됐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자, 보세요. 요거를 좀 분리를 해볼게. 자, 분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n제곱 분의 n제곱 얼마? 1 플러스 n제곱 분의 n은 뭐예요?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n제곱 분의 3n은 뭐가 돼요? n분의 3. n제곱 분의 1은 뭐가 돼요? 플러스 그대로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한대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무한대를 각각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순간 아까처럼 어떻게 돼? 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돼버렸죠? 왜냐면 요 위에 있는 걸 리미트 생각해봐요. 뭐가 돼요? 요 놈은 0으로 가고 요 놈도 0으로 가니까 위에는 0으로 수렴하지. 얘는 어디로 수렴해? 요는 0으로 가고 요는 1로 가니까 1로 수렴하는 거죠.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 리미트를 써서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리미트 각각 안 쓰고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결국은 뭐야? 1분의 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나요? 저런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n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와서 0으로 가는 형태가 생겨가지고 싹싹 소거돼 버려가지고 값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맞죠? 이것도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분모의 최고차항, 자, 분자의 최고차항이 아니라 분모의 최고차항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여기 중에서 최고차. 자, 이 몇 차예요? n에 대한 2차.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빵차. 어느 게 더 커요? 2차가 더 크지. 그럼 뭘로 나누겠다고?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는 뭐 2를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 개수는 상관없고요. 그냥 그 차수의 그 문자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뭘로 나누겠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기 뭘로 나누겠다? n제곱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2n제곱 플러스 3에 여기 n제곱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각각 분리를 해보세요. 자, 여기 분리해보면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뭐야?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은 n분의 1 n제곱분의 마이너스의 n제곱분의 1 됐죠? 자, 밑에 거 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요? 2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n제곱분의 3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n을 무한대로 이제 넣어볼게요. 그냥 이제 따로따로 분리 안 하고 바로 넣어볼게요. n 무한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놈 제로 가고 요놈 제로로 날아가죠. 요놈 제로로 날아가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2분의 1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해결하기 힘든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그 다음에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형태 보면 이제 이런 형태 있습니다. 자, 아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슨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이야. 이런 형식으로 물어본다면. 한번 대입해 볼게요. n 무한대 넣어보세요. 무한대 제곱 플러스 3. 어차피 무한대지. 거기다가 루트 씌워도 요는 무한대야. 맞죠? 그 다음에 n제곱, 무한대를 제곱해서 1을 더해서 루트 씌워도 요것도 무한대예요. 무슨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n제곱하면 무한대가 되죠. 마이너스 n 무한대, 어차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4는 사실 있으나 마나죠. 무한대 아주 점점 커져지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상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이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만약에 루트 꼴이 나와 있으면요. 루트 꼴이 나와 있으면은 얘는 유리화를 합니다. 알겠죠? 유리화를 하면 돼요. 자, 유리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리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1이 있는 거지. 맞죠? 위에 거 유리하려면은 여기에 뭘 곱하면 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루트가 없어지죠. 유리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리수가 없게 무리수를 전부 다 유리수로 다 만든다는 거죠. 루트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뭐가 돼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에 그죠? 플러스 똑같이 분모 문제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되겠죠?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쭉 가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볼까요?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쭉 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요놈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n 제곱 플러스 3 그죠? 거기에 빼기 n 제곱 플러스 1 요게 되는 것이고 밑에는 요게 그대로 써져 있게 되는 거겠죠. n 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의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1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얘는 위에는 요거 없어지겠지, 그지? 요거 두 개 없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밑에가 n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3 마이너스니까 2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생각해봐요. n 무한대로 집어넣어봐요. n 무한대로. n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무한대 제곱 플러스 3이 무한대 되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밑에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2니까 얘는 뭐야? 그냥 빵 0, 0, 0으로 가는 거죠. 할 수 있겠나?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거라서 좀 헷갈려. 일단은 문제 각각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보면 요거다, 그지? 자, 요거는 루트가 있는 건 아니죠? 루트가 있는 건 아닌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어떤 조작을 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계산하는 걸로 따라와 보고 그러네 하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줘요. 이때는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2차지? 그럼 2차로 묶어주면 n의 제곱으로 묶어줘봐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지 n제곱이 돼? 1이 있어야지 n제곱 될 거잖아. 맞죠? 근데 마이너스에 뭐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n이 돼요. n분의 1이 있어야지 요 두 개 곱하면은 n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자, 뭐가 돼요? n제곱분의 4가 있어야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4가 나온다, 그지? 이런 식으로 n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지? n제곱으로 묶으면 나머지 전부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 밑에는. 맞죠? 요 안에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n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돼? 요놈 0으로 날아가지? 그럼 0으로 날아가죠? 맞죠?
0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요는 뭐야? 무한대 곱하기 1이죠. 무한대 곱하기 1은 얼마? 무한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아닌가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에요. 왜? 무한대는 수가 아니거든. 만약에 3 빼기 3은 0 맞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수가 아니라 커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앞에 있는 무한대가 더 커버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무한대가 더 커버리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고, 무한대하고 무한대가 크기가 같다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오른쪽에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금방 풀었던 문제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금방 생겼을 때 어떤 형태들이 생겼냐면 이런 형태들이 생겼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생겼고, 또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생겼어요. 이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 아까처럼 정해진 형태가 있고, 얘는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까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풀었던 거는 각각 분리해서 하니까 문제가 풀렸죠. 맞죠? 자,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형태는 우리가 그때처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무한대가 각각 분리해서도 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1 아니야, 이거는 0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밑에 무한대가 더 크면 0으로 갈 수 있고요, 위에 무한대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갈 수 있고, 요놈과 요놈이 똑같으면 1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0으로 우리가 숫자처럼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게 부정형을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 알아보니까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더라고요? 아까 적었었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알겠죠? 나왔습니다. 왜 하필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냐고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풀어야지 쉽게 풀리기 때문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근데 뭘 이용하는 거냐면 결국은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게 0이 된다는 거,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n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이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풀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봤을 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이제 무슨 문제를 풀어볼까요?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거기 있는 함께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함께하기 문제. 자, 이렇게 나와있다, 그지? 자, 이 문제 보니까 자, 일단은 그 극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대입이에요. 대입해서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돼요.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에 얘 무한대로 가죠, 그죠? 무한대 빼기 1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도 무한대야.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야. 두 개 더해도 무한대. 무슨 형태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된다, 그지?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준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모가 요놈이 있다, 그지? 맞죠? 분모가 요놈이죠? 분모의 최고창은 뭐야, 그러면? 이게 n의 몇 차야? n의 2분의 1차죠, 뭐.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뭐야,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 있는 걸 차수라고 생각하는 2분의 1차예요. 맞죠? 그럼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고차항이지.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요 놈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 놈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양변을.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n을 이렇게 나눠도 되겠나? 여기에 루트 n.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루트 n 나눠졌다고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1.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루트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또 루트 n분의 루트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지? 맞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풀어주면 1이니까 얘는 쓰지 않고 요것만 쓸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루트의 총 루트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n에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랑 플러스 뭐가 가능해요? n분의 n 플러스 의 루트,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전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부분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안에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n분의 1 맞죠?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 또 마찬가지로 n분의 1이니까 1 플러스에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n을 이제 무한대로 집어넣어 요런 형태 나왔잖아. n분의 1, n분의 2.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n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 놈이 제로로 가고 요 놈이 제로로 간다. 지금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요?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루트 1은 뭐야? 1. 루트 1은 뭐야? 1. 그래서 얼마가 돼요? 2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요거는 뭐야? 보니까 어떤 형태예요? 너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다, 그지? 맞죠? 루트가 씌워져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 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푼다라고 했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크게 아까 봤듯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 일단 첫 번째 형태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아까 했듯이 얘는 유리화하면 돼요. 알겠죠? 유리화하면 돼요. 유리화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 형태가, 그러면은 아마 문제 형태가 아까처럼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이런 꼴로 가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그럼 똑같이 요것처럼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루트가 없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최고차 항으로 묶는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아까 기억납니까?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러면 또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n분의 1 형태가 또 나왔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이제 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면 되죠. 그럼 이것도 유리화를 해볼게요. 밑에는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고요. 맞죠? 여기는 그러면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자, 위에는 어차피 요놈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이니까 요놈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여기는 n제곱 되니까 뭐만 남아요? n만 남죠? 바로 써도 되겠나? 한번 해보세요. 요놈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 요놈 제곱하면 요 안에 게 나오고요. n제곱 n제곱 되니까 n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n만 남겠죠? 자, 밑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이러고 나면 보세요.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 되네요? 무슨 형태? 요런 형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자,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 자, 여기 몇 차예요, 요게? 2차 그러면 안 돼요. 왜? 2차에 루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몇 차인 거야? 1차인 거죠. 얘도 1차죠. 그럼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양변을?
그쵸. 1차인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 n으로 나눠준다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도 될까요? 여기 나누기 n. 여기도 여기에 나누기 n. 알겠죠? 나누기 n을 해주면 요거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럼 요거는 n분의 1이니까 1이 될 것이고요. 맞죠? 여기는 n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 쳐봐요. 알겠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 치면 물론 처음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요거 바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n분의 요거 했을 때에 루트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n은 n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맞죠? 여기에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것도 한 번만 더 정리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요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는 당연히 나눠주고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1분의 루트에 n제곱분의 n제곱은 1 플러스에 n제곱분의 n은 얼마? n분의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n은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0으로 가네요. 자, 이걸 항상 이용한다 그랬지. 이놈 나올 때까지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여기 루트의 1은 얼마야?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결국 얼마? 2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얼마 됐나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걸 처음에 여러분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계산하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체적인 풀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